할머니가 묻힌 그 산에서 손녀가 갑자기 무서워했어요. 완만한 산길을 따라 가족이 함께 오른 성묘길. 잔잔했던 공기는 하나이의 말 한마디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가 보고 있어? 바람도 멈춘 순간 낯선 서늘함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산소에서 봉분 아래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죠. 모두가 그냥 지나쳤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 느낌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싹함이 아닙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가을이 내려앉은 경기도 용인의 산자락은 고요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 정현우 58는 묘소로 향하는 산길을 묵묵히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딸 다은과 사위 재훈,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 서연이 따랐습니다. 세 가족의 발걸음 소리만이 낙엽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빠, 어머님 3주기라고 생각하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다은의 목소리가 산바람에 살짝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퇴 후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 용인 외곽의 시골 마을로 돌아온 지 한 달.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산소가 보이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현우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산길을 조금 더 오르자 넓게 펼쳐진 묘역이, 그리고 그 안에 어머니 봉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묘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안개에 살짝 가려 희미했습니다. 가족들은 봉분 앞에 도착해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향을 피웠습니다. 몇 번의 절을 올리는 동안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작은 중얼거림이 가을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현우는 묘소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며 봉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재호는 디지털 카메라로 묘소 사진을 찍었고 다은은 작은 식탁보를 펼쳐 간단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산소에서의 소박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뱀이에요. 갑자기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평온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봉분 옆 풀숲에서 가느다란 몸체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 그냥 작은 뱀이네. 산에 올라오니 당연히 있지. 재훈이 무심하게 말했지만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서연은 몸을 떨며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다은이 아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뱀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 현우의 말에도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해요. 서연의 말에 현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의 직감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인 말이었습니다. 문득 봉분을 다시 바라보니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봉분의 한쪽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일부 흙은 다른 곳보다 색이 살짝 달랐습니다. 가을 바람이 다시 한번 묘역을 스쳤고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가 무서워해요.
현우의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현우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말과 봉분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은과 재우는 그저 아이의 상상이라며 웃어넘겼지만 현우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산에는 뱀이 있는 게 당연하고 봉분도 비가 많이 내렸으니 좀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다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재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형되기도 하고요. 특히 비가 많이 왔던 지난달을 생각하면 하지만 현우의 귓가에는 그들의 말이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봉분의 한쪽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모습, 다른 곳과 결이 다른 흙의 색깔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끝에 느껴졌던 그 낯선 감촉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산자락은 어둠 속에 침잠해 있었습니다. 현우는 손가락으로 창틀을 두드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른 아침 현우는 호미와 손전등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그는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자락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묵념을 올린 후 현우는 어제 눈여겨보았던 기울어진 부분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으로 봉분을 쓰다듬자 어제와 같은 낯선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다른 곳의 흙보다 단단함이 덜했습니다. 호미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긁어보았습니다. 흙이 쉽게 부스러졌습니다. 다져진 흙이라면 이렇게 쉽게 흐트러지지 않을 텐데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더 깊이 파보니 표면과 내부의 흙 색깔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최근에 덮어 씌운 듯한 가슴 속에서 불안이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현우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봉분을 바라보니 어제 본 뱀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뱀이 지나간 듯한 가느다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현우는 중얼거리며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니 봉분의 측면에 흙이 미세하게 무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봉분 내부의 어두운 공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제대로 확인해야 해. 현우는 일어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을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 현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한 현우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이장이자 오랜 지인인 김 이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현우 씨,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이장님, 제 어머니 산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봉분의 기울어진 모습, 색이 다른 흙, 단단하지 않은 표면. 말을 마치고 나니 사무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혹시 누가 손을 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이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누군가 봉분을 열었다가 다시 덮은 흔적이 있어요.
김 이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묘지 훼손은 심각한 문제니까요. 날짜를 잡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면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답을 찾기 위한 불안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김 이장의 연락을 받고 현우는 다시 묘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장과 함께 묘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2명의 일꾼이 동행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가 그들의 얼굴을 적셨지만 아무도 우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 봉분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문가적인 눈길로 봉분을 살폈습니다. 그의 손이 현우가 전에 발견했던 기울어진 부분과 색이 다른 흙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뚜렷합니다. 전문가의 단호한 진단에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심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이장이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확히 알아보려면 개장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영면을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가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비 내리는 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일꾼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봉분이 조금씩 파헤쳐질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 관이 보입니다. 일꾼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파헤쳐진 봉분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흙 사이로 나무관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일꾼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고 마침내 관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예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관이 현우가 중얼거리는 순간 일꾼 중 한 명이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일꾼이 가리킨 곳을 보니 어머니의 관 아래로 또 다른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곧 2번째 관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김 이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관이 2개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첩장, 뒷장, 한 무덤에 2개의 관이 겹쳐 묻혀 있는 상태. 현우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관 아래에는 분명 또 다른 사람의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래관은 상태로 보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 관보다 훨씬 이전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의 설명이 현우의 귓가에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그는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산소 지역에 다른 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김 이장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족 소유입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함께 구입했고 그전에는 공터였습니다. 다른 묘가 있었을 리 없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랑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드러난 2개의 관은 비에 젖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래관에 표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제안에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아래관을 더 노출시켰습니다. 오래된 관은 부식이 심해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관 주변의 흙을 걷어내자
희미하게 남아있는 명판 흔적이 보였습니다. 글씨가 거의 지워졌네요. 일꾼이 조심스럽게 명판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가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몇 글자가 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윤, 미.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에 30년도 더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하숙집 딸이었던 그녀, 현우의 첫사랑이었던 그녀의 이름, 윤미정. 현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잊혀졌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혼란, 충격,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미정, 당신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현우의 목소리는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아래관에서 발견된 이름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첫사랑, 30년도 더 전에 이 마을을 떠났다는 윤미정. 그녀가 어떻게, 왜 여기에 묻혀 있는 것일까? 그것도 현우의 어머니 바로 아래에. 혹시 아는 분인가요? 김이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현우는 무거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을 하숙집 딸이었던 미정과의 첫 만남, 그들의 짧고 강렬했던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혹시 이분의 가족 관계나 연고자를 아시나요? 김 이장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무연고자였을 겁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어요. 하숙집을 운영하시던 어르신도 그녀의 친척이 아니었거든요. 말을 마치자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평생 혼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양원 기록이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볼게요. 김 이장의 말에 현우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고 모두 비를 피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는 드러난 두 개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게요. 약속합니다. 작은 속삭임을 남기고 현우도 산을 내려왔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딸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묘소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할머니 무덤 아래에 아빠의 첫사랑이. 다은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 아빠의 첫사랑이 왜 거기에? 할머니가 아셨을까요? 현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모르겠다. 어머니는 미정을 몰랐을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내고 다시 매장해야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어떻게 그곳에 묻히게 되었는지, 왜 하필 그의 어머니 아래인지 이 모든 의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이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 씨, 윤미정 씨에 대한 정보를 조금 찾았습니다. 용인시 요양원에서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무연고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5년 전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 혹시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아시나요? 무연고자 매장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용인시 공동묘지로 되어 있거든요.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공식 기록과 다르게 미정을 이곳에 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요양원에 직접 방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와 김 이장은 용인시 외곽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 그들은 윤미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윤미정 씨, 네, 기억합니다. 10년 넘게 저희 요양원에 계셨어요. 무연고자였지만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죠.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정이 이곳에서 10년이나 홀로 지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특별한 말씀을 남기진 않으셨나요? 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임종 직전에 한 간호사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윤 씨가 계속 현우라는 이름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어떤 주소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현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임종 직전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니. 그리고 그 주소는 분명 그 주소가 혹시 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간호사가 기록해둔 주소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주소였습니다. 미정은 죽기 전까지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 씨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 있어요. 작은 쪽지인데 원장이 서랍에서 꺼낸 낡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현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미정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누군가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한 행동,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쪽지를 꼭 쥐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첫사랑의 마지막 소원과 마주한 그의 가슴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현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흐릿하게 보였고, 귓가에는 미정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현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미정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군요. 김 이장의 말에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운명은 이렇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의 첫사랑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도 그 뒤를 이었고 이제 두 사람은 한 무덤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미정을 어머니의 무덤 아래에 묻었을까? 요양원 기록에는 분명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원 간호사 중에 미정 씨와 특별히 가까웠던 분이 있을까요? 김 이장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미정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정과 가까웠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에게 미정을 담당했던 간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다행히 그녀는 아직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 씨요? 네. 제가 마지막까지 돌봤습니다. 간호사 박지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정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그녀의 마지막 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현우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어요. 그리고
계속 한 이름을 불렀죠. 현우라는 이름이요. 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소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치 외우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메모해 두었죠. 그 주소는 제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현우의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현우인가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윤 씨가 돌아가신 후 제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현우와 김 이장은 숨을 죽이고 지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10년 넘게 홀로 요양원에 계셨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유일하게 마음에 품고 있던 건 현우라는 사람과 그 주소뿐이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윤 씨는 제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히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갔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묘를 발견했군요.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윤 씨를 그곳에 모시기로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현우와 관련된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이 평생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묻었나요? 김 이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남편이 장의사입니다. 그의 도움을 받았어요. 공식 기록은 공동묘지로 남겼지만 실제로는 밤중에 그 산으로 가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윤 씨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미정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지연의 행동에 그는 분노하기보다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우연히 뉴스에서 그 주소 근처에 사시던 노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 묘가 현우와 관련된 분의 묘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분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현우의 어머니와 함께 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제가 모두 지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현우의 몫이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과 인간성 사이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미정 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현우의 질문에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죠. 그리고 평생 단 하나의 사랑만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당신을요. 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오래전 미정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했던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가 서울로 떠나며 끝나버린 관계.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미정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네. 유일하게 생기 있게 말씀하시던 주제였어요. 현우라는 청년과의 봄날의 추억,
그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평생을 채운 것이 자신에 대한 기억이었다니,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녀를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이장과 지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의 소원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용인의 산자락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한 달 전 비가 내리던 날의 혼란과 충격은 이제 고요한 결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묘소에서 100m 떨어진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딸 다은과 사위 재훈, 그리고 손녀 서연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아버지.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어머니의 묘소와 가까우면서도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미정을 위한 새로운 안식처로 완벽했습니다. 김 이장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우는 어머니의 묘소 아래에서 발견된 미정의 관을 합법적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모두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연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현우는 그녀를 용서했고 오히려 미정의 마지막을 지켜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의 관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현우는 직접 준비한 작은 비석을 놓았습니다. 거창한 묘비가 아닌 자연석의 이름만을 새긴 소박한 표식이었습니다. 윤미정, 1963, 2020,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사랑. 비석을 놓으며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첫사랑. 그러나 평생 자신을 잊지 않았던 그녀를 위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주머니는 누구예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알던 소중한 사람이란다. 아주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기억해준 분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꽃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행동에 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 들려온 말은 마치 미정의 마지막 소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소한 의식이 끝나고 다은과 재훈, 서연은 먼저 산을 내려갔습니다. 현우는 혼자 미정의 묘 앞에 남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흩었습니다. 미정 씨, 이제야 찾아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를 기억했다니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잊고 살았는데.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전, 마을 하숙집 앞에서 미정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매일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산자락은 고요했고 멀리서 어머니의 묘소가 보였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 달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혼란과 충격은 이제 평온한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지연은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지연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윤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미정 씨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요양원 정원에 심어주시면 좋겠네요. 상자 안에는 작은 목련 묘목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라고 지연이 말했던 그 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대로 외롭지 않은 곳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되었고, 현우는 오래전 잊고 있던 첫사랑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는 집창가에 앉아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묘소와 미정의 새로운 안식처가 있는 언덕이 황혼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산을 감싸고 곧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 다 편안히 쉬세요. 그의 작은 속삭임이 저녁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현우는 이제 그녀를 기억하며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미정에게 줄 수 있는 30년 만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